자, 오늘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의 경주마 주제는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땐 실적이 찍히고 성장성이 담보된 곳을 바라보자.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과 방산주 아주 깔끔하고 야무지게 뜯어볼 텐데요. 긴장하세요, 두 분 모두. 자, 일단 공매도와 관세 여파에 출렁였던 어제장을 뒤로하고 오늘은 코스피가 2,52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방산주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겨내더니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나그룹주를 중심으로 또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방산주 튼튼한 펀더멘털이 큰 역할을 해도 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 걸까요? 네, 백두희 부장님. 저부터 할까요? 네네네. 네네. 사실 이제 좀 탑다운으로 또 한번 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게 탑다운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의 안보 우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산을 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이제 자주국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전례 없는 글로벌 재무장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30년까지 6.2%에서 9.4%까지 이제 증가를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뭐 상당한 부분이고 여기서 방위비에서 무기 획득 예산 비중은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레퍼런스가 있는 K방산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기업도 계속 보긴 해야 됩니다. 다만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휴전에 따라서 약간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는 좀 이제 러시아랑 좀 떨어져 있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지금 방위비 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유럽도 지금 보면 뭐 자주국방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굉장히 방산 무기들을 마구잡이로 살 것 같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서유럽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그 방산업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그런 기계들을 이제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그런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산 기업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방산 기업들이 그 밸류들도 다들 지금 어느 정도 꽉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토리까지 살짝 금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방산 기업들을 좀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방산에 관련된 이제 수주 모멘텀이 들렸을 때 따라가시는 게 좀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또 수주네요. 조선과 같이 네, 수주 맞습니다. 물량의 소식이 들려와야지 이제 우리 들어갈 법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시영 차장님께도 동일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도세를 버틴 방산주 강세 요인은 좀 어디에 있었다고 보셨습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시장에서 롱 섹터와 숏 섹터가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구만 보더라도 반도체와 2차 전지에 극명한 숏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바이오 그리고 LNG 관련 종목들은 롱의 어떤 성향을 지닌 매수세가 좀 보여졌었습니다. 하이닉스 낙폭이 좀 많이 커지면서 어제는 시장 하락이 좀 컸었던 것 같고 2차 전지 업종은 사실은 이제 지옥과 같은 하루였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 2차 전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맞아요.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동안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유중 관련 그 노이즈로 인해서 최근에는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 힘들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좀 버티거나 위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인즉슨 방산주들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주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계속 좀 살아 있는 것 같고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치가 오히려 그런 노이즈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중 이 일정이 언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느냐가 방산주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다시 한번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종목별로 좀 많이 차별화가 되겠지만 수주 이슈가 사실은 1분기, 2분기 초에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2분기 끝
끝자락 시점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 시기 역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가 이슈가 끝난 5월, 6월입니다. 근데 그때쯤 됐었을 때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유중 이슈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만이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의 말씀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과 또 재무장을 예고한 유럽이 유럽산 무기들을 활용한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우리 방산주 수주에도 조금 이제는 엑셀만 밟혔는데 이제는 조금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백도희 부장님은 우리 국내 방산주들 조금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아까 앞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럽도 이제 자국 내에 생산하는 그런 방산 그런 자산들로 해서 먼저 구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러시아와 붙어 있는 국가들은 좀 약간 지금 뭐랄까 좀 여전히 긴장한 상태잖아요. 지금 푸틴이 또 지금 징집명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약간 그쪽에 의해서 또 방산주들이 좀 움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도 계속 불안할 거예요. 발트해 3국부터 시작해서 폴란드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로 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롯데면 K2가 들어간 상황이고 향후에 2027년부터는 이제 유럽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3국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와 붙어 있는 발트해 3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전선에 투입될 전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 롯데 정도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앞으로도 수주 모멘텀이 그쪽으로 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 청구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한미군의 중국의 대만 공격을 방어한다라고 할 예정인데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반년 만에 또 시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봐야 될지 국내 방산주 이에 따라서 또 뭐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사실 대만 해협 긴장 고조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주요 동맹국들의 갈등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이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사실 반년 전에도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시장의 어떤 방산주들이 좀 움직였던 경험을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산주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시사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주변국 리스크에 충분히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한미 안보 분담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자체는 방산주들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에도 방산주들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한다면 대만 해협 긴장감 고조 역시도 어떤 방산주에 대한 어떤 급등 흐름 이런 부분들도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언급드린 내용과는 별개로 사실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만물이 돼야지 방산주들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대만 해협 긴장감 고조가 생각보다 만약에 커지고 또 격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방산주들이 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슈를 뚫고 나가버릴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흔히 하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국내 방산주들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다르게 빠르게 갱신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뉴스도 좀 초점을 맞추시고 팔로우업을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만 해협 긴장 고조가 얼마만큼 또 부각이 되는지 우리가 뉴스 팔로우를 잘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나토 회의에 참여해 방산 등 이 협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방산의 이목이 집중된 지금 국내 방산업체 중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데이트 좀 우리 백두희 부장님이 해주시죠.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조태호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동맹국이라든지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세션에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뭔가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4년 동안 계속 참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다라고 해서 수주 모멘텀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발트 3국의 그런 자주국방의 의지 그리고 방산을 이제 저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주 모멘텀 어디서 좀 기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트 3국 쪽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업. 말씀드린 대로 로템이 좀 아무래도 이제 전선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전차 위주로 해서 좀 봐야 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였죠. 우리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논란으로 뜨거웠는데 지금 유상증자 논란이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장시용 차장님께는요. 그러면 사실 유증을 단행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또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사실은 이번 지분 승계로 인해서 유상증자 논란도 어느 정도는 잠재웠어요. 하지만 맞아요. 이제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 금감원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가 주주들의 어떤 고열을 빠는 게 아니라 30조 원의 시가총액에서 3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그 3조 원의 어떤 투자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재무 개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직원들의 어떤 급여를 못 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보고 더 큰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영권 승계를 하면서 11조 원에 대한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투자 계획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룹의 방산 산업에 대한 어떤 집중과 투자 계획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원의 유상증자는 분명 사실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유상증자 이슈를 앞선 어떤 뭐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단락했고 그리고 투자 계획을 명확하게 밝혔고 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어떤 미래의 어떤 모멘텀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만 않고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고점을 갱신한다면 더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수주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국내 방산업체 전반적으로 어떤 레퍼런스를 쌓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는 하나그룹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 업종에 대한 어떤 수주 모멘텀 기회도 더 주어질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방산주들의 어떤 장기 상승에 대한 어떤 충분한 모멘텀을 지금부터는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우리 장시영 차장님은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우리 백두희 부장님은 그래도 확실히 지금 더 숫자가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이 보시는 현재 시점 방산주 투자 전략과 최선호 종목을 좀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지 물론 충분히 지금 더 올라갈 고점이 있다,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장시영 차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살짝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30조 원에 다다라고 있지만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누차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을 충분히 갱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룹의 전반적인 의지, 최근 동안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그룹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이라고 하면 저는 한화를 손꼽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대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한화가 이제는 4대 그룹, 3대 그룹 안에까지 들어올 정도의 네. 막강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고 또 그런 그룹 내에서 가장
순차적으로 1번으로 좀 밀고 있는 사업 자체가 방산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는 투자 계획, 투자 목적, 그리고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치,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예측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의 어떤 노이즈는 당장의 고점에서 어느 정도 사실 차익 실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좀 생각이 되진 않고 유상증자 이슈가 잘 마무리되면 그걸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만약 유럽 군비 확장이 앞서 박두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진입 문턱에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멈춰 있다면 그게 모멘텀이 돼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역시도 해군 굴기에 따라서 특수선 시장 확대를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시장에 제일 먼저 진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국내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가 하나 그룹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면 또 유상증자 이슈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동안에 사실은 호평만 하고 바라만 봤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적기의 기회의 이 자리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지금 방산주를 매수해 봄직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백두희 부장님은 현대 로템이 탑픽이십니까? 네,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네. 방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전례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례 없는 지금 글로벌 자주국방 의지를 다 이제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 상승은 초입은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똥이 튈까봐 여러 가지 이제 군비를 쌓았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약간 일단락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트 3국이 남아 있어요. 그 3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무기도 들어갈 수 있고 현대로템의 무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전선에 바로 투입될 전차가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사이클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은 맞는데 지금은 약간 쉬어가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종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전선에 바로 투입될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밸류 단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트 3국을 또 주목해 보시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의 방산주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일단 초입 상승 사이클은 좀 끝난 것 같고 일단 이제는 숫자가 지켜줘야 된다. 현대 로템을 또 지금 구간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략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내일장. 여전히 지금 변수가 너무 많이 상존해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장시영 차장님부터 전략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 관세 관련해서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가별로 관세에 대한 어떤 이 세율 자체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뉴스가 약간은 시장의 어떤 경계심을 조금은 늦춰지게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게 이번 주 금요일로 이제 탄핵 선고 일정이 좀 정해지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국내 시장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2월 28일이었던가요? 지난 2월 28일에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에 1조 이상 매도를 하고 시장이 그 당시에도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제 현선물을 동반해서 외국인이 1조 매도를 하고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않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어떤 변곡점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현선물 동반해서 1조 이상 매도 이후에 상승 변고점이 단기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4월 2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모레 정도면은 저희 시장에서 좀 접할 수 있게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왔다고 했었을 때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나마 충분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종목별로는 시장에서 공매도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업종이나 섹터별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희한하게 어제 모습에서 바이오 시장의 어떤 강한 어떤 흐름의 상승을 좀 봤었고 네. 우리가 오늘 언급했던 방산주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사실은 상승의 어떤 흐름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짓눌려 있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세 가지, 방산, 화장품, 바이오 요 세 가지 업종 내에서 종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 또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은 좀 지켜보되 반도체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해요. 사실 첫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너무 거세게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더 올라서 쇼커버로 이어지면서 시장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지난 2월 28일 이후부터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달가량 올랐던 게 네. 2월 28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오른 상승폭이 꽤나 거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조정 라인 선까지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공매도 세력들이 어제 들어와서 바로 쇼커버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어떤 공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종목 섹터 내 변동성을 좀 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반도체는 당분간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섹터별로 또 전략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백두희 부장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세로 인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경기 침체나 뭐 하드 랜딩 쪽으로 몰고 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소프트 랜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관세를 매기고 그래서 글로벌 국가들한테 뭔가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 랜딩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박스권을 유지한 그런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뭐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저는 이제 지수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가 반등한다면 이제 미국 지수가 먼저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오를까라고 본다면 결국 빅테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IT 대형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의 단기 수요 불안으로 인해서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낮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AI 반도체는 향후 텍스트에서 이제 이미지, 영상, 뭐 향후에는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자율주행이 또 쓰이면서 좀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이 맞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이구안신을 통해서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더블업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레거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의 그 업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삼성전자로 귀결됩니다.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부장들도 지금 이제 공매도가 많이 좀 집중이 되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저는 쇼커버도 아마 시원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하고 반대로 저는 이제 반도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또 다른 의견,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논리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반도체 관련주 종목들의 추익 플러스 내일장에 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메리츠증권 백두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